자, 오늘 이화영 지사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 파행, 반쪽 진행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공전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부부 싸움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 영상 보고 오시죠.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이재명 당국은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서 변호사 입을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제가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입장에 하고 본인의 입장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오늘도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변호인이 제대로 선임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데 워낙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는데 그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지 얼마 안 돼서 다 검토할 시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더 빠르게 속도를 좀 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대 아까 말씀드렸던 사법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인 이우일 씨와 만나서 이화영 배우자와 통화를 했다는 그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화영 배우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이화영 배우자가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 파행이 이루어졌으면서 나머지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그만두고 사임을 하고 또 사임을 하고 이러면서 반쪽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화영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증언을 바꾸면서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보시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구속 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0월이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제대로 그 증인신문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구속 만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검찰이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재판을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2회 정도로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직은 결심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예. 뭐 그건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만약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뭐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 그게 발부가 된다면 또 6개월 연장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판부로서는 최대한 그 재판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확고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다음 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정말 사선 변호인이 오더라도 오늘 판사의 얘기는 그렇더라도 국선 변호인을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하고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선 변호인을 그 선임을 하면 두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해서 이 재판을 좀 빨리 진행하자 이런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그 사선 변호인이 그 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예.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다만 하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오늘 나왔던 그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부부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점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게 변호인이 이렇게 중간에 바뀌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를 그래서 빌미로 해가지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도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우니까 보통은 사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국선 변호사는 선정 취소해버리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 혹시 모르니까 국선 변호사는 그대로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게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부인하고 지금 트러블이 있는데 그 형사소송법상으로 부인 같은 경우에는 독립해서 선임권이 있어요. 근데 선임은 시킬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해임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임 권한은 이화영 평화부지사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번에 해임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는 법에도 맞지 않는 건데 만약에 밖에서 독립해가지고 또 선임을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저런 소란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 사람을 해임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서 재판 지연되는 건 앞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선 변호사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재판이 지연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해요?
이게 지금 사실 불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굉장히 느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했던 사건에도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구속 만기로 돼서 나오면 사람들하고 접촉도 가능하고 또 자기도 밖에 나와서 생각하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증언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피고인들끼리도 구속돼 있을 때랑 보석으로 나왔을 때가 입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입장이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 만기까지는 한번 미뤄보고 잠정적인 상태로 가겠다라는 전략 때문에 이게 지금 회유에 대해서 양쪽 다 공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건 물론 이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입니다만 또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